거창문화원 주관으로 명의 유이태의 구료활동과 의학문화사적 발굴 조명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2020년 11월 1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거창문화원 상살미홀에서 열렸다. 이날 이상준 거창문화원 사무국장의 사회로 일부 개회식에서 구인모 군수 등 내빈 소개를 하고 국민 의례를 하였다. 이어 이종천 거창문화원장이 대회사를 하고 구인모 거창군수, 유한준, 유이태 기념사업회 사무국장 등이 축사를 하면서 일부 개회식을 마무리하였다. 이어서 2부 학술대회 발표회에서 제1주제 조선의 명의 유이태와 오도정신이란 주제로 유성기 동북아 경제연구원장이 하였다. 유 원장은 발표에서 유이태는 1652년에 경남 거창군 위천면 사마리에서 태어났으며 본관은 거창으로 호는 신년당 원학산인 인서 자는 100원이라며 1715년에 사망할 때까지 구료활동을 펼쳤다면서 유이태의 오도정신과 의학사상도 설명하였다. 오도정신이란 바른 길을 걷는 정도, 부모를 공경히 모시는 효도,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시도, 병의 근원을 탐구해 증세에 따라 처방하고 마음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의도, 절제를 통해 건강을 관리하는 수도 등의 정신으로 한평생 구료를 실행하였으며 의학사상으로는 원의관, 해민관, 수기관, 의료관, 치병관, 향약관 등의 사상을 갖고 실천했으며 최초의 홍역 치료서인 마린방을 저술하기도 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제2주제 조선의 명의 유이태와 허준의 스승이라는 유이태는 누구인가라는 주제 발표로 유철호 한의학 박사가 나섰다. 유 박사는 우리에게 드라마 허준에서 스승으로 나오는 유이태는 누구인가라는 물음표를 앞세우며 허구 인물임에도 드라마의 인기를 앞세워 산청군에서는 상품화하여 성공을 거둔 상황이라며 그러나 소설 속 인물을 역사 속 인물인 양 호도하면서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본인이 산청이 고향임에도 산청군에 여러 차례 건의도 하고 주장도 하였으나 모두 묵살되었다며 강석진 국회의원의 부인 신효정 여사의 이런 내용의 인물 조명을 부탁하는 전화를 받고 흔쾌히 학술대회에 참여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잘못된 허구의 인물에 대해 바로잡고 싶었다고 열변을 토했다. 2시간 동안의 발표에서 시간은 짧고 할 말은 많은 상황에 12시가 조금 넘겨 문화원에서 준비한 도시락으로 점심 식사를 하고 오후 1시부터 제3주제 발표를 하였다. 제3주제는 덕유산과 거창지역 약용자원 식물 분포와 역사적 고찰이란 주제 발표로 정재민 국립수목원 연구원이 약용식물이란 사람과 동물의 질병 치료에 이용하는 식물 약초라고 한다며 약용식물은 약용식물 중 약재 생산을 위해 재배하고 있는 작물이라고 정의하였다. 거창군의 지형과 거창군 약용식물, 한국의 민속약용식물, 덕유산 약용식물 등에 설명하고 유이태 선생의 저서로는 마린편, 실험탐방서, 인서문결록 등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제4주제 조선의 유의태에서 박성석 경상대 명예교수는 유의는 사족 출신으로 유교 철학사상을 체득 실행하면서 의술을 실천하는 의사지만 질병치료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직업적 의사가 아니라 공맹의 도를 가르칠 수 있는 학자의 도를 겸비한 의사를 말하는데, 유의태는 조선시대 유의였다면서 유의태의 학문 세계 의술과 의학사상, 설화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제5주제 유의 유적지와 유의태 공원 조성 주제 발표를 박종섭 계명대 국문과 특임 교수는 1980년 위천면 남산리 금곡마을에서 유윤봉 씨로부터 체득한 내용과 남상면 무촌리 지하마을 이만호 씨에게 체득한 내용을 설명하였다. 이들의 구전에 따르면 유의태는 어린 시절부터 총명하고 의학 공부를 많이 하여 기이한 의료 활동을 많이 했다며, 한창 젊은 시절 너무 유명해져서 중국 청나라의 황제에게 초청되어 병을 나사주고 선물도 마다했다고 장황하게 설명하였다고 하였다. 또 유의태 관련된 유적들이 위천면 사마리 일대에 많다며 이러한 곳들을 잘 정비하여 유의태와 관련된 유적지 정비와 공원 조성이 시급하다고 설명하였다. 이어 종합토론 시간에 김윤수 자장의 진행으로 주제 발표자에 대한 토론에서 서유석 경상대 교수, 송희복 진주교육대 교수, 문현식 경상대 교수, 권복순 경상대 강사, 정시균 향토사 연구소장 등이 토론 주제자로 나서 질문하고 방청객과 질의응답을 가졌다. 이어 이종천 거창문화원장이 총평을 하면서 마무리하였다. 이날 학술대회는 주제 자체가 모두의 관심사가 뜨거운 만큼 발제자나 청중 등 역시 큰 관심을 갖다 보니 과열양상을 보인다며, 지역적 갈등을 조장하려는 것이 아니고 사실관계를 따져서 바로잡자는 의도이니 이해해달라며 김윤수 자장은 진행에서 밝히기도 하였다.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발표자의 시간이 너무 짧아 할 말은 많은데 시간에 쫓겨서 자세한 설명이 부족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학술대 행사 진행을 맡은 거창문화원 사무국장 이상준입니다. 오늘 많은 외빈과 국민들을 모시고 학술대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방청객을 줄이게 됨을 아쉽게 생각하며 함께하지 못한 많은 분들을 위하여 유튜브로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 프로그램은 미리 배포된 자료집과 아울러 무대 오른쪽 벽면에 부착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개별 도시락을 정성껏 준비하였습니다. 너그러이 양해 바라며 다소 긴 시간에 불편하시더라도 마스크 착용을 잘 지켜주시고 끝까지 함께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명의 유의태의 구령활동과 의학문화사적 발굴 조명 학술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천 거창문화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명의 유희태 선생님을 재조명하는 학술대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문화원에서는 1년에 한두 차례 뜻깊은 학술대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이 학술대회야말로 정말 뜻깊은 그런 학술대회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그동안 이 학술대회를 위해서 수년간 관심을 가지고 이 대회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신 구인모 의장 본소님 그리고 전 강석진 국회의원님 네 분이 큰 관심을 가지고 이 대회를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는 사회 각계각급 주요 인사들이 또 누림에서 또 문중에서 참여해 주셨는데 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좀 많은 분을 모시고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때가 때인 만큼 그렇지 못한 점 미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희태 선생님은 역사적으로 의료계에 큰 업적을 남기신 명의이십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가 불평과 공포 속에 쌓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건강을 지키는 이 의료행위야말로 동서고금을 만들어가고 정말로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오늘 이 학술대회를 갖게 된 것은 이와 관련해서 우리 지역이 낳은 유희태 선생님의 그 공적과 그분의 업적을 찬양하고 또 그를 바탕으로 우리 건강 의료에 큰 도움을 얻고자 이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발표한 논문 내용 일부를 소개드리면 이 질병이 우리의 가장 악조건이고 두려움을 갖는 존재인데 요즘 코로나가 옛날에는 이런 게 없었나 이렇게 뭐다 생각하시려면 모르겠습니다. 조선시대부터 이런 질병은 있어서 옛날에 조선시대 홍역이라는 그 질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나라가 걱정하고 혼돈 속에 빠졌을 때 이걸 치유할 수 있는 명의가 없느냐 그런 안타까운 실정이 있을 때 우리 유희태 선생님이 큰 역할을 해서 그 홍역을 치유한 그런 실적들이 오늘 발표가 되겠습니다. 선생은 조선의 홍역학의 태도로서 최초로 홍역 전문 치료서 맞은편을 써서 많은 백성의 목숨을 살려냈다고 전해오고 있으며 특히 가난한 백성들이 이원을 찾아오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경험 아래서 인시, 문견독 등 7건의 이술을 저술했고 장명장과 관찰의 유고를 남기면서 살아 생전에 죽었던 사람을 살린다는 신이 내린 의사로 알고 있습니다. 환자들의 마음을 항상 편안하게 하고 환자가 선생의 눈빛만 봐도 마음의 안정을 느끼게 하였고 환자를 진실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정성껏 치료했던 아주 신미인데 맞은편에 의하면 이 유희태 선생은 원학사진으로 우리 그창 위천에서 태어난 그 기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훌륭한 인물을 두고 일부 사람들에게만 유희태 선생님이 알려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유희태 선생님을 모르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학술대회를 통해서 유희태 선생님의 올바른 그 사상과 업적을 잘 밝혀서 앞으로 살아가는 큰 도움이 되고자 이 대회를 마련하게 됐는데 앞으로 군수님께서 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분을 토대로 큰 사료관과 모든 시설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좀 잘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10분의 석학께서 유희태 선생님 업적에 대하여 충분한 논문 발표가 있고 또 토론이 있게 되겠는데 유희태 선생님 공직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모두가 일깨워서
선생의 업적을 만천하에 찬양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학술대에 깊은 관심을 참여해 주신 고성을 비롯한 여러 기관장님, 윤중, 그리고 유철호, 유성기 박사님을 비롯한 5분의 발표자, 5분의 토론자 여러분의 깊은 관심으로 참여해 주신 데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대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간곡히 이 뜻을 새기면서 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역사를 사랑하는 교수님, 또 사계 스승님,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내빈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찬바람이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가을의 끝자락에 우리 고장 출신 조선의 대표명의 유희태 선생 학술대회가 거창문화원에서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학술대회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이종천 거창문화원장님과 정식윤 향토사 연구소장님, 그리고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유희태 선생 후손분들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오늘 학술대회가 있기까지 많은 관심과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 강석진 전 의원님과 사모님께 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실시간 방송으로 이번 학술대회를 시청하시면서 코로나19 방역에 동참해 주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유희태 선생은 1652년 우리군 이천면에서 출생하셨고 조선 후기 숙종 때 의의를 지낸 이원으로 안산군수로 임명되었으나 부임하지 않고 오로지 평생을 환자를 치료하는 데 전념하였습니다. 선생은 전염병 홍역이 전국에 창궐하자 개체에 공헌하시면서 조선 최초로 홍역치료소인 맞은편을 제설하여 홍역치료의 문을 연 조선의 참된 명의입니다. 우리 거창에서 유희태 선생의 의료 활동과 의학문화 사적 발굴을 조명하는 토론이 이루어지는 것은 더 많은 사람에게 이를 알리고 나아가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의미 있는 일이가 될 것입니다. 이번 학술대회가 끝나고 이천에 있는 이태사랑바위와 신드렁바위 등 유희태 선생의 전설이 얽힌 장소를 방문해 보시면 선생의 생애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거창군은 최근 들어 국내 바야사, 삼국시대 등 문화유산 복원, 보존, 발굴 작업에 심려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거열산성이 지난 9월 24일 날 정부로부터 국가사적지로 지정되어 국민의 자긍심을 크게 높여주었습니다. 또한 남하면 무릉리 고원, 가조면 석강리 고원, 거창읍 분산성 등 발굴 작업도 마쳤거나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도 기념물이나 또 국가 사적지로서의 훌륭한 값어치가 있다고 전문가들로부터 들었습니다. 우리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훌륭한 유산을 현대에 사는 우리들이 잘 보존 관리하여 후대에 물려주는 것 또한 우리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유희태 선생 학술대회도 이러한 맥락의 일환이라고 생각하니 더욱 뜻깊은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실존 인물 유희태 선생의 의학사상과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희태 기념사업회 사무국장이신 유환준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거창 군수님, 문화원장님, 그리고 내외 기빈 여러분께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이 어려운 시기에 조선의 유희태 의학학술대회를 거창에서 개최해 주신 데 대하여 거창시 감문을 대표하여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유희태 선생님께서는 거창 이천에서 태어나서 학문을 배우셨고 이천에서 예술을 공부하여
거창에서 인수를 펼치셨습니다. 1713년에 나라의 부름을 받아 의가 되셨고 임금의 병을 고쳤습니다. 그 공로로 임금 숙종은 의태 선생님께 안상구수식을 내렸습니다. 의태 선생님께서는 어전의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 홍역을 치료하셨고 홍역 치료서 맞은편 등 7건의 의서와 역사적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홍역 치료서 맞은편에는 거창 위천을 사랑하는 뜻으로 원합산인이라는 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근 산청에서는 진주유치 유의태로 동의보감소를 만들어 동사로 세우고 각종 문화 행사를 하며 방문객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의 명의 유의태 선생님은 백성을 치료한 명의로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발표를 하시는 박사님들께서 왜곡된 역사를 꼭 바로잡아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거창은 한의학의 본살입니다. 오늘 학술대회로 유태 선생님의 사직이 표명되어 거창의 한의학 강무와 힐링미과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구인모 군수님과 내외 기빈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모든 행사를 조언해 주신 이정천 문화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학술대회는 명의 유의태의 생애와 학술 사상, 의료 업적을 조명하여 거창 지역의 역사 문화사적 위상을 높이고 거창의 전통의학 문화 콘텐츠를 확보하여 거창 항로와 힐링랜드 등 문화관광사업과 연계한 파급 효과를 기대하면서 저명한 학자들을 모시고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긴 시간이지만 끝까지 경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1주제 조선의 명의 유의태와 오도정신이란 주제로 경원대 전 경영학 박사이시며 현재 동북아경제연구원 유성기 원장님을 모시고 주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를 맡은 유성기입니다. 저는 전공이 경영학이고 경영학 중에서도 경영학사, 기업사를 연구해 왔습니다. 자연히 기업을 연구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조사를 하고 또 기업의 앞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요인을 발견하는데 주로 힘을 써왔습니다. 그러다 제가 지금 경상남도 도민의 그 편집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경남을 빛낸 인물들을 매 회마다 발표를 합니다. 그때 유의태 선생을 발표하자 하는 요청이 와서 그래서 유의태 선생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의태 선생을 잘 아는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삼청에 지금 유의태 세계 엑스포를 하니까 거기 가서 하면 좋겠다. 사실 저도 묘금도 유시입니다만 유의태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탐방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 함양 군수로 있던 전 군수가 그 유의태는 엉터리다. 그렇게 해서 제가 우리 유철호 박사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을 보고 우리 경상남도를 빛낸 인물로 유의태 선생님을 글로 남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사실
제대로 읽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이걸 발표하기 위해서 그 책을 통독을 했습니다. 그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책이 저도 뭐 한 40년간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연구하고 했습니다만 이렇게 철저히 현장을 탑사하면서 연구한 책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엔칭 연구소까지 가서 조사를 하고 또 캘리포니아 대학에 가서 그 연구를 하고 또 이 책이 현재 우리나라에 복사본이 있습니다만 이 책의 중요성을 알고는 일본인 학자이면서 의사인 미키 선생이 이 맞은편하고 인서 문견록이라는 책을 일본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자기가 연구소에서 기증을 했는데 그걸 우리 유철호 박사가 알고 일본까지 가서 직접 그 책을 복사해가지고 그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고 또 모든 문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것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 원전을 찾기 위해서 지금 거의 반평생을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유이태 선생의 고향이 산청이 아니라 거창입니다. 거창에서 태어났고 거창에서 학문을 배웠고 또 거창 위천이 선영도 있고 선대로부터 쭉 살아왔던 곳입니다. 특히 거창에 들어온 이평조가 여러분 이원달 선생이라고 들어봤죠. 그분이 고려조에 판서를 하신 분인데 그 사위가 유환이라는 분입니다. 영계 선생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위천에 가면 그 양반에 영사정이라는 정자가 있습니다. 그래 거기가 태어난 곳이고 조상이 살던 곳입니다. 현재 유이태 선생과 관계가 되는 허준 선생을 지금 지자체가 한 7군데가 서로 자기 고장 사람이라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곳이 서울 강서구와 경기도 파주입니다. 강서구는 양천 허씨들의 그 탄생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허준 선생이 태어나서 거기서 책을 썼다, 동의보감을 썼다 해서 양천, 조금 이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양천 강서구에서는 이걸 대대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두 번째는 1991년에 재미동포인 서지사학가가 허준 선생의 묘소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족보를 뒤져가지고 찾았더니 민통선 안에 허준 선생의 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주에서는 허준 선생은 파주 사람이다 이렇게 싸우고, 또 외가가 있는 담양에서는 담양 사람이다, 그리고 또 해남 사람이다, 부안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유철호 박사만큼 이 유이태 선생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유이태 선생을 제대로 밝힘으로 해서 앞으로 유이태 선생의 올바른 그 사상과 내용을 숙지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오늘 코로나에 이렇게 답답하시죠? 와주셔서 감사하고, 특히 이 대회를 이끌어 주시고 개최를 주관해 주신 우리 이종천 원장님과 또 구인모 군수님, 또 전 강석진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이태 선생은 거창 위천에서
1952년에 태어났습니다. 이분의 지금 전설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먼저 태어난 곳과 이름이 지금 두 가지가 있어서 여러 가지 지금 다른 사람이 아니냐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유철호 박사가 이걸 완전히 해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문과 황실에 나온 성경은 일기라든가 조선 왕조실록에는 앞에 써있자로 있는 유이태고, 자기가 쓴 저서에는 유이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학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학자가 의학을 하는 사람을 유이라고 합니다. 유이는 여러분 잘 아는 태계 선생이라든가 또 이희 선생, 또 유성룡 선생, 또 김석주 선생, 이런 분들이 다 유이입니다. 특히 우리 거창과 관계되는 유이가 유명한 분이 허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그 사람의 아버지가 거창 현감으로 허교라는 분이 왔습니다. 그때 허목이 따라와서 거창에서 이제 학문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정구 선생한테 학문을 배우고, 그 후에 이제 문희 선생한테 학문을 배워서 계속 경상도 사람이 아닙니다만 자기 인생의 반 이상을 경상도에서 사신 분인데, 이분은 이제 남인이죠. 이쪽에 왔기 때문에 남인의 영수를 했고, 노론의 영수는 송시열입니다. 두 당파는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아주 경신환국이라는 이야기 들어봤죠. 이 숙종시대 3번의 환국이 있을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당파 싸움에 지면은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사이입니다. 그래서 송시열과 허목은 서로 원수지간이죠. 그런데 송시열이 중병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송시열이 내 병을 나을 의사가 없다. 그러니 허목에게 가서 약방문을 받아오라고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받아온 약방문에 보니까 비상도 들어있고 또 여러 가지 독약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은 저 사람이 지금 우리와 반대니까 죽일 것이다. 그러나 송시열이 그 약을 먹고 나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의료행위라는 것은 서로 당파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이태 선생에 대한 것도 우리가 앞으로 그런 걸 가지고 좀 인식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분은 의의였고, 또 1713년에 숙종을 치료했기 때문에 그 공으로 안산 군수를 봉했고, 그리고 종일품 숭록대부를 가자 했습니다. 그리고 쓴 책이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마진편, 인석경, 문견록, 실험단막, 요 3권은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인석 문견록과 마진편은 일본에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이것을 복사한 영인본이 지금 국립중앙도서관에 있고, 또 유철호 박사가 가서 복사해온 복사본이 있습니다. 근데 마진편은 현재 많이 지금 복사본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적에 대한 설화는 거창군 위천면 사마리, 옛날엔 서마리라고 했는데 지금 사마리라고 하고, 거창군 위천면 황사리의 이태사랑바위, 또 침대령바위가 거기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세 전후에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셔서 친정으로 가게 됐는데, 친정이 바로 산청군
생초면 10년입니다. 여기 가서 계시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유희태 선생이 더욱더 이건 내가 어머니를 살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 의학에 입문했다. 뭐 나중에 또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만, 그래서 여기 이제 약방이죠. 요새 말하는 병원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해민군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 서실이 별도로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이 설화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찬샘이 그 오분면에 있는 찬샘이 설화가 있고 장군수 약수터가 있습니다. 뭐 허준을 여러분 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치료에 있어서 물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강서구 허준 박물관에 가면 33가지 물이 담겨 있습니다. 그만큼 물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가장 맞는 물이 이 장군수 약수터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유이태 약수터를 산정군에서 바꾸어서 가공의 인물의 약수터로 지금 바꿔놨습니다. 묘소도 지금 산청에 있고 그 밑에 이제 유이태탕이라든지 순산비방이라는 여러 가지 설화가 있습니다. 유이태 저서는 여기 이제 쭉 설명을 했고, 그 중에 지금 없어진 책이 몇 권 있는데 두 권은 어느 교수 두 분이 와서 이 책을 보관하고 있는 유학준 씨한테 와가지고 책을 좀 보여달라 그래서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자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유이태 유고라든지 이걸 이제 보여주면서 보시고 책을 두고 가십시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이 유이태 유고는 두고 책을 가져가 버렸답니다. 그리고 지금도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철호 박사가 지금 그 책을 가진 분들은 좀 돌려달라 하는 방안을 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친구서 부인방, 이것은 종선인 그 유금돌 씨가 보관하고 있었는데 사랑제가 불이 나서 그 많은 친구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아까 그 조선일보에서 동영상 보여드렸죠. 보신 분들은 봤을 겁니다. 거기에 그 뱀이 전해준 그 친구 이런 것도 전부 다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는 지금 있습니다만 거의 다 소실이 됐습니다. 요 아까 이야기한 친구를 전해줬던 뱀 스토리, 뱀이 이제 사람을 잡아먹고 그 비녀가 입에 꽂혀가지고 그걸 빼주고 치료하고 했더니 여기다 침을 갖다 놔서 그걸 가지고 구침지회라는, 여러분도 허준 그 영화를 보면 양예수하고 유이태가 구침치회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닭을 갖다 놓고, 살아있는 닭을 갖다 놓고 작은 침부터 아주 긴 한자쯤 되는 빈까지 해서 깊이 9개를 꽂아서 죽지 않고 누가 살리느냐, 그게 구침지혜입니다. 그걸 할 수 있는 분이 그 당시에는 이 유이태 선생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갖다가 가짜 유이태로 만들어서 양예수하고 이제 경쟁을 붙이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제 전염병 이야기를 이제 조금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19가 중국에서 들어왔죠. 들어와서 현재 뭐 많은 사람이 희생이 됐습니다만 전 세계 지금 한 5천만 명이 걸렸고 그 중에 한 100만 명이 죽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이제 험한 전염병이 많았죠. 가장 오래된 병은 우리가 말라리아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계략, 또 천연두, 이런 것이 뭐 인류가 탄생한 이후부터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희생된 전염병이 뭐냐? 바로 이 1918년, 100년 전에 2년 동안 있었던 스페인 독감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약 5억 명이 감염이 돼서 그 중에 5천만 명이 죽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1차 세계대전에서 죽은 인구보다 3배가 많다.
그래서 이걸로 병 때문에 전쟁이 빨리 종식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병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습니다.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들어왔는데 그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1600만 정도 됐는데 38%가 감염이 돼서 약 14만 명 이상이 세상을 떴습니다. 이건 일본 조선 총독부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3.1운동의 도화선이 됐다 하는 그런 학자도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어릴 때 늘 봐왔던 계래, 호열자, 장질부사. 호열자는 콜레라입니다. 장질부사는 장티푸스. 이것으로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죠. 이 전염병이 조선시대에 어느 만큼 있었느냐, 여기 본 것처럼 지금 이준호 박사가 조사한 것은 1455 조선 왕조실록과 승정원 일기를 조사를 해서 거기서 뽑아낸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전염병이 많았던 시기가 언제냐? 바로 1700년도가 되겠습니다. 이때가 바로 우리 유이태 선생이 활약했던 시기입니다. 이때는 우리 기후적으로는 초빙기라고 합니다. 저빙기. 여하튼 빙하기 중에서 아주 낮은 그런 빙하기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흉년이 많이 들었죠. 햇빛이 적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못 먹으니까 신체가 허약해서 질병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시기에 약 62건의 이 전염병이 발생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 당시에 살던 사람이. 이때 이제 혜성처럼 나타난 분이 바로 유이태 선생이다. 선생이 쓴 책이 마진편이라고 했는데 방이라고도 합니다. 방은 뭐냐면 약방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치료를 할 때 그 처방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주에 1931년에 유이태 선생을 그 후손이 내가 이거 가져서는 안 되니까 진주에서 제일 큰 회춘당 약방에 가서 그 약방 주인한테 이 책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이 책을 보니까 자기가 너무 자기가 존경하던 의사가 쓴 책을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렇게 발간을 해가지고 여러 군데 이제 배포를 했습니다. 그 옆에 있는 거는 우리 지금 유철호 박사가 가지고 있는 유이태 마진방 필사본입니다. 필사본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유이태 마진 신방이라고 신자까지 넣어서 책을 만들었어요. 이것도 필사본. 그 옆에 거는 이제 마진편입니다. 그 유이태 선생 저 해가지고 이것도 원본을 이제 필사한 거죠.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에 현재 발견된 내용입니다. 아마 주위에 더 이제 다른 책도 있을 겁니다. 조사해보면. 그럼 이 마진방이 무슨 책이냐? 시간이 되면 나한테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마진방은 마진이라는 말은 홍역을 이야기하는데 영어로는 미설스라고 하는데 이것이 그 반점이 나타나는 것이 또 삼시같이 생겼다 해서 마자를 써서 마진이라고 합니다. 그 천연두는 옛날에 뭐라고 했냐면 두창이라고 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이걸 천연두라고 바꿨지만은 옛날에는 이제 두창 여러 가지 이름을 썼습니다. 홍역은 우리 지금 코로나와 같이 바이러스로 전파됩니다. 그리고 고열이로 인해서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이 병하고 거의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사람이 죽게 되는 것이 홍역으로 1668년 현종 9년에 이제 많은 사람이 희생이 되었고 1007년에 숙종 33년에 이제 평안도 함경도에서
이 병이 발병이 돼서 이제 궁궐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세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하는 경종입니다. 숙종 다음에 왕이 했던 경종이 이 홍역에 걸렸고, 또 평안도 지역에서는 한 10,000명이 죽었다. 그리고 경상도에 온 것은 이제 1년 후에 왔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유희태 선생이 많은 사람을 살려냈습니다. 그때 그것을 자기가 치료했던 경험을 중심으로 해서 책을 쓴 것이 바로 1709년에 만든 마진방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렇게 많은 사람을 희생시킨 병을 1962년에 백신이 만들어져서 이걸로 가지고 상당히 사람을 고쳤는데 2000년대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대유행을 했습니다. 4만 명, 3만 명 이렇게 해마다 해서 우리나라가 5개년 계획을 세워서 홍역 퇴치 운동을 해야 돼서 2006년에 퇴치했다는 WTO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홍역은 2010년부터 또 발병합니다. 2014년에 국민대학교에서 집단으로 걸렸고, 그 다음에 각 학교마다 이 홍역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작년에 전 세계에 홍역으로 WTO에 신고된 것이 11만 명입니다. 그만큼 홍역이 어려웠는데 이것을 유희태 선생이 이제 치료하려고 애를 쓰신 겁니다. 내용이 지금 1696년에 이제 이 책을 쓰셨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인서 문견록이 되겠고, 이걸 아까 말씀드린 대로 31년에 이제 활성화했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안상우 박사가 써보고 평가한 내용입니다. 마진방문은 소독 보령탕부터 현삼지황탕까지 93수의 처방을 모아놔서 이것을 사전식으로 1년 번호를 매겨서 누구든지 찾아보기 쉽게 책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을 만드는 것도 종래의 다른 서적과 아주 다르게 아주 일목요연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 전역을 휩쓸던 마진을 보고 자기가 치료했던 관찰 기록을 담아 저술했고, 조선 최초의 마진서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이헌길이라는 사람이 마진기방, 1775년입니다. 또 정야오경의 정야경 선생이 쓴 마가회통의 전범이 되는 그런 책이다 하고 마진 전문서로 손꼽을 수 있다고 안상수 박사가 이야기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왼쪽에 있는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지금 현재 오른쪽에 있는 것이 홍역 바이러스입니다. 미국에서 만들어서 발표한 것입니다. 홍역은 이렇게 반점이 이렇게 삼시처럼 되어 있다. 그 옆에 있는 오명왕이라는 분이 이제 그 콤보가 되어 있죠. 이분은 뭐 두진을 알았다고 그러는데, 이분은 이제 우리 정의랑 난 들어봤죠. 정의랑이 정원 선생의 이제 고손자인데, 그분을 이 난을 일으킬 때 이 난을 진압한 사람입니다. 오명왕 병조판서고 소론입니다. 이 사람도 병에 걸려서 죽다가 살아났죠. 자, 그 양반이 쓴 인서견문록 필사본 유철호 박사가 복사해요. 그 다음에 실험담파. 인서견문록은 164개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각종 질환을 어떻게 나설 건가 하는 것을 썼고, 그리고 모든 내용을 당약이라고 그러죠. 비싼 중국약을 쓰지 않고 우리 주위에서 거둘 수 있는 그런 약을 처방을 했다고 합니다. 실험 담방을 번역한 그 안상호 아까 이야기했죠. 이 사람이 1709년에 만들어졌는데 자기의 당대의 의학 지식과 의학 경험을 정리하여 저술한 경험 의방서, 당시의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의학 지식을 정리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경험 방송에서 볼 수 없었던 독창적인 경험과 지식을 이 책에 기록했다. 감, 메밀, 고추 이런 걸 다양하게 사용해서 사람의 병을 나서는 용례를 밝혀냈고 기성 처방의 형태를 모방한 향약 복합방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17, 18세까지 향약 치료의 경험이 꾸준히 심화되고 확장되었다. 그래서 기존 의학 관점과 다른 새로운 질병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래서 이 지금 후학들이 평가하기를 유이태는 천재다. 다른 기존의 사람들하고 완전히 다르다. 의학 동참 선생은 한 2, 3일 전에 강연을 부탁을 받아서 강연을 하다가 이 코로나 때문에 마이크를 쓰지 못하게 해서 서울에서는 못 쓰게 합니다. 그래서 좀 건설을 했더니 지금 목이 쉬어서 좀 죄송합니다. 의학 동참이라는 것은 이 앞에 헌종 때부터 실시된 건데 정원이 12명입니다. 그 내원 안에 있는 의사가 되기도 합니다만 주로 유의가 해당이 되고 전국에서 일어난 유의 중에서 12명을 선발해서 임금이 병이 나면 또 임금의 가족이 병이 나면 그걸 치료하는 것을 우리가 의학 동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임금이 아프면 소집을 합니다. 그래서 유이태 선생도 이 의학 동참에 가입 선정이 돼서 이 책에 지금 등록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 숙종의 외당숙인 김석주는 정승이면서도 의학 동참직을 계속 유지했다. 자, 지금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 1713년에 의학 동참 중에 이 사근에서 사근역이 있습니다. 거기서 말을 타고 이제 전주로 해서 서울로 가는데 전주에서 한겨울에 병이 들어가지고 지체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의학 동참에서는 정해진 날짜에 도착을 하지 않으면 죄를 묻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임금이 풀어주게 해가지고 또 배설도 내려서 입진을 해서 결국 도수환이라는 약을 그 당시에 유천군 이정이라는 분, 이 사람은 종친입니다. 왕의 종친이기 때문에 이 양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다 반대하는데도 도수환을 써서 임금을 마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공으로 안산군수에 임명되고 또 거기다 승록 대부까지 가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6월 24일까지 이제 서울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돌아오지 않고 계속 서울에 머물면서 이명혁이라는 사람 치료를 해줬어요. 이 양반이 지금 보면은 아마 협심증 같은데 이 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때 상당히 사대부들이 많은 치료를 받았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한성자연을 했던 조태로, 이 사람은 나중에 이제 평양 감사까지 합니다만은 이 사람도 이제 나서줬고,
공조 판서를 하던 한배하라는 분도 또 병을 낫아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래라는 사람, 나중에 이제 안동 판관이 됩니다만은 이 사람도 이제 유희태 선생이 나서줬는데 이 기록은 이 사람들이 편지를 써서 유희태 유고에 보냈기 때문에 지금 거기 있기 때문에 있고, 이 이외에도 8월 중순까지 계속 치료를 했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을 아마 나서준 것 같아요. 지금 그 유희태 약수인데 지금 현재는 이름이 바뀌어 있습니다. 요 내용은 유희태 선생과 관계되는 설화에도 있고 진짜 내용도 있습니다만, 요 숙종과 유희태는 9살이 숙종이 점수입니다. 그 다음에 강희제가 이제 중국 청나라 4대 황제인데 애신강나, 성이 애신강나입니다. 그 애하고 각을 빼면 뭐가 남죠? 신라죠. 신라. 그 애신이라는 게 금이라는 뜻입니다. 신라 겸씨 열후손이라. 그러니까 청나라의 황제는 그 사람들이 임진왜란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조상의 나라를 도와야 되겠다 했는데 우리 정부에서 반대해서 못 왔습니다. 그 사람들의 후손입니다. 결국 청나라의 사람들은 우리 후손들이 가가지고 세운 나라인데, 그때 이제 이 양반이, 이 사람은 왕이 될 순서가 아니었어요. 형이 둘이 있었고 큰형은 죽었지만 둘째 형이 이제 순서인데, 둘째 형은 이 두진을 앓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릴 때 두진을 알아가지고 완쾌가 됐어요. 그래서 아담 셜이라는 그 유명한 분이 있죠. 그분이 추천을 해서 8살에 왕이 돼서 중국 역사상 61년을 왕을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도 이 두진으로 죽었고 삼촌도 죽고 다 했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나중에 이제 등창이 걸렸는데 이걸 이제 아마 유희태 선생이 나셔줬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의 내용이고 이 궁녀들을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자, 5도 정신 뭐 5가지 정신이 있습니다. 뒤에 쭉 했습니다만 5가지. 특히 이 의도, 그 다음에 효도에 했고, 의도는 우리 허준의 영화를 중국 사람들이 가져가서 그 제목을 의도라고 했습니다. 의사의 바른 길, 의사가 해야 될 길, 이런 뜻으로 쓰였고, 이 수도라는 것은 오래 살 수 있도록, 그 당시에 우리 지금은 뭐 건강검진을 하고 건강에 유의하는 걸 많이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이 사전에 예방으로 건강에 유의해야 한다는 걸 하는 것은 아마 최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을 쭉 했습니다만 시간이 지금 없다고 하니까, 특히 유희태 선생은 그 을병년 대기근이 왔을 때 자기가 치료해줬던 사대부들, 또 돈 많은 사람들에게 그 곡식을 거다다가 그 산청 일대의 사람들에게 구휼을 해서 죽어가던 사람들을 많이 살렸다.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수없이 많이 했었습니다. 자, 의도에 대한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평생을 돈을 많이 받지 않고 그냥 봉사를 했기 때문에 이분은 가난했습니다. 가난하면서도 항상 베풀었습니다. 자, 이게 건강의료지침 14가지를 발표합니다. 유희태 선생은 뭐 앞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만 이걸 지금 시간이 없어. 자, 그 유희태 선생 책을 받고 감동을 해서 그 책대로 20여 년간을 자기가 처방을 했더니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 그래서 자기가 유희태 선생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글로 남겼습니다. 그 책 서문에 써놓은 책입니다. 유희태 선생은 우리 조선 반도의 명의이다. 세상을 떠난 지 몇백 년이 되었는데도 천민이나 아이들까지 아직도 그의 명성을 말하고 있으니
실로 당시 선생의 덕망과 의술을 상상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늘 선생의 유적이 보존되지 못했음을 한스럽게 여겨왔다. 근데 뜻밖의 후손 한 분이 유선상의 유품 마진편을 가지고 와서 이를 정성스럽게 받아들고 읽어보았다. 그 내용은 선생께서 평소 경험하신 홍역 치료법을 저술한 것이다. 이로부터 선생의 고명하신 경력을 알 수 있었다. 이 책은 마진을 처음 알아 때부터 마진이 나오고 반진이 나오고 없어지며 다시 잡증을 치료하는 방법까지 통틀어 조목별로 상세히 설명하였다. 책을 펼치면 환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니 참으로 세상에 복이 드는 보배였다. 내가 20년 동안 이 책대로 정세에 따라 약재를 투여하면 들어맞지 않는 것이 없었으니 어찌 보통의 책과 비교할 수 있겠는가. 선생의 귀한 유품을 먼지 속에 묻어둘 수 없어 책으로 만들어 널리 전하니 이를 유념하여 읽어본다면 의학계의 보배가 될 뿐 아니라 병을 앓는 집안의 중요한 명함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강서구와 지금 내용인데 허준 박물관입니다. 엄청 잘 해놨습니다. 한번 서울에 가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놓고 지금 2005년에 개관을 했는데 금년에는 조선 역병에 맞서다 아마 여기에 이제 유이태 선생도 나올 것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강남 관람객이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서구는 한 거리를 허준 테마거리로 조성해서 온통 뭐 해놓고 구안공원을 또 만들고 약초공원도 또 만들고 이렇게 허가가 약간 그런 내용을 해서 수많은 각종 행사를 거행해서 강서구의 먹거리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허준 테마거리고 허준의 캐릭터. 요거는 이제 허준의 원무덤 지금 그 민통선 안에 있습니다. 지금 강서구에 파주시에서는 이렇게 해놨어요. 이거하고 지금 강서구하고 게임이 안 되죠. 결국 강서구가 이기게 될 겁니다. 이거는 이제 유이태 선생의 무덤입니다. 자, 앞으로 과제만 이야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유이태 선생은 거창인이다. 허준이 왕실을 중심으로 한 관이었다면 유이태는 백성들과 함께한 민이었다. 거창을 빛낸 인물로 지정해서 유이태 기념관을 건립하고 그의 공적을 선양하고 후진들의 사표로 삼읍시다. 그의 고향 원악골 일대를 약초단지화하고 유이태 테마공원을 만들어 수려한 자연 환경과 함께 거창의 관광 메카로 만들자. 이것이 제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2주제 조선의 명의 유이태와 허준의 스승이라는 유의태는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한의학사 유철호 박사님을 모시고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유철호입니다. 저는 위천을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와봤습니다. 그때 저희 큰아버지께서 거창 위천에서 경찰하고 계셔가지고 어릴 때 와가지고 위천 가에서 그 목욕도 하고 그렇게 해봤습니다. 오늘 제가 이 세미나 발표하기 시작하게 된 동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모르는 전화번호가 한 왔습니다. 그래서 여자분이었어요. 그 여자분이 누군가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 강석진 의원입니다. 근데 그 강석진 의원님한테 제가 몇 번 얘기하고 강석진 의원도 관심을 가졌고 그리고 또 이 강석진 의원님의 사모님께서 굉장히 이 거창 위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이 보통 분들 보면 다 그렇지는 않는데
이분은 향리에 대해서 너무도 그 열성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거창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줄어져 가는 상태에서 먹고 살 수 있는 이 먹거리를 걱정을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저하고 의기투합이 된 그 중 하나가 뭐냐면, 저는 유일대 선생님을 공부를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1984년부터 공부를 했습니다. 왜 했냐면은 드라마 집념이 나왔는데 75년도에 그때 산청에 유의태 선생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게 아니고 류의태, 그러니까 산청 돌봄촌에 가면 류의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저거 아닌데 왜 저기 나왔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84년도에 제가 그날 저희 집사람하고 남산 공연을 갔는데, 남산 도서관에 가가지고 할아버지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발길을 찾아가 저희가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상하게 자꾸 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잘못해도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에서 뭐 세월이 흘렀는데, 이제 아까 이제 강석진 의원님 사모님 전화 와가지고 고향에 대해서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없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외국에 그 중국에 가보면은 중국의 의학의 할아버지를 주당계 선생님하는 되게 공원이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거기 가서 집사람 같이 가가 다 보고 정말 그 몇만 평에다가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의학을 하시는 분들은, 한의학을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꼭 갑니다. 안 가는 분도 물론 많지만은 가시는 분은 다 가는데, 그걸 보고 주당기 선생은 사도를 펼쳤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유일대 선생이 똑같이 정도, 효도, 그 다음에 의도, 수도는 똑같은데 하나를 더 보니까 시도 베풀 시자라는 거예요. 아까 이 유성기 박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은, 유일대 선생님은 자기가 가진 것과 그리고 자기 친구들한테 빌려와가 백미를 가지고 이걸 어창, 다시 말하면은 그 곡식을 나눠준 걸 어창이었는데, 이 어창을 주관해 그 많이 보살피었습니다. 사람들 구했어요. 그러면 그게 베풀 시자, 그래서 오더랍니다. 이 도를 왜 썼냐? 제가 쓴 게 아니고 유희태 선생님 유고에 보면은 유희태 선생님 한 걸 도라고 칭하지 않나 이런 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바른 길 가는 정도, 그 다음에 부모님을 공경하시는 효도, 그 다음에 가진 것을 나눠주는 시도, 그 다음에 의학의 도, 그 다음에 장수한도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강석진 의원님 사모님이 정말 관심을 많이 가져서 저는 그분한테 저런 분이 향리에 있으면서 저렇게 발전하면 거창은 잘 발전하겠다. 근데 산청에 가가지고, 제가 이제 산청 생춘 출신인데 정말 많은 아이디어를 주고 했는데 전혀 먹히질 않아요. 오직 좀 이따 발표되면 오직 유의태에만 발표만 꽂히져 있어요. 이거는 역사를 왜곡하면은 누구한테 좋냐면은 자기 손자들한테 안 좋습니다. 근데 산청군이 담당 공부 제가 물었어요. 당신의 손자가 여기 와가지고 허준의 스승이 유의태라고 하고 당신 가르쳐 주는 얘기 제가 정색적으로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말하면 그건 안 된대. 근데 왜 안 바꾸냐 이런 물었더니 그것도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저하고 1999년부터 지금까지 싸우고 왔는데 도저히 안 돼서 제가 기부를 했어요. 이런 산청은 내 고향 산청에 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외국인들이 수원 사업이 뭐냐면 유희태 선생을 밝혀가지고 크게 만들어보자 이랬습니다. 제가 이제 결론을 하나 말씀드리면은, 저희는 외국인들 씨가 중국에서 1982년 왕한섭이 신법 때문에 이 조선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경북 기계를 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중국의 중국의 그 유방 축제라는 게 있습니다. 나라에서 축제를 해줘요. 중국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축제 해마다 2년마다 한 번씩 유방 축제 하는데 거기에 한 번 모이면 몇백 명이 모이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산청군으로 이런 제안을 했어요. 야, 너가 도입범 주고 빨고 이걸 만들어라. 내가 중국에 가가지고 정신들 모아가지고 여기 오게 해가지고 감독이가 또 오도록 할게. 우선 만들어야 내가 데려올 거 아니냐. 가짜 만들어 내가 못 온다 했다고.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창에서 강석진 의원님 사모님이 우리 고향 거창을 위전에 태어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거창 위전에 한번 해봐라. 그럼 좋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세미나가 발표가 되고 이게 됩니다. 그 앞전에 또 그 장면에 이미 관심을 가지고 유희태 선생님의 생 같은 이미 마련을 해두었습니다. 그러면 그 근처를 우리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의미에서 됐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고 우선 강석진 의원님 사모님 그리고 강석진 의원님께서도 뭐 저도 몇 번 만났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해 주신 데 대해서. 자, 오늘 이 목차를 보면은 유의태 누구인가 아까 유성기 박사님 말씀하신 것 좀 빼고 그 다음에 서로집에 체육되는데 서로집에 가면 유의태도 있고 유의태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래서 이게 누구인가 하고 허준이 여러분 아마 동의보험전 다 가보셨습니다. 허준이 산청에 왔는지 안 왔는지 이거 하나. 그리고 산청군청에서 이 유의태가 어떻게 해가지고 그 허준을 스승이 됐는지 그 다음에 진주시 족구에 등재 어디 있는지 우리가 이걸 봐야 됩니다. 그리고 허준의 조모가 정말 산청인지 산청에 가면은 허준의 조모가 산청 신안 정대로 가는데 인지 아닌지를 제가 다 밝혀내겠습니다. 그리고 유의태가 남긴 기록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거창부에 나올 바에 뭐 이미 말씀을 드리고 유승기 박사님도 말씀드릴 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가면 한방단지가 다 많습니다. 왜 한방단지가 많냐면은 요새 제일 관심사가 힐링입니다.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 어디 가서 해야 되십니까? 좋은 장소에 가서 좋은 소리 듣고 좋은 거 이걸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경남 산청 우리 내고향 산청에 가면은 유의태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렇게 만들어 놔놨습니다. 그런데 충북 제천에 가면은 경북 경산에 가면은 대구 한인대를 바탕으로 해서 한약촌을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는 명의가 없습니다. 포항의 석곡 이준 선생은 거기는 1900년대 초에 이분이 저서를 써서 이분을 가지고 바탕을 했습니다. 아까 유성기 박사님 말씀하신 허준 강서구고 제가 그 강서구 그러니까 허준박물관의 자문위원입니다. 잘 알죠. 거기에 뭐 관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잘 알아요. 거기는 지금 현재 무슨 일인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서로 허준을 가갈 거예요. 아까 보니까 100만 명 왔다 그러는데 이 100만 명을 한번 생각해 보시오. 돈을 예를 들어 100만 명이 한 사람이 만원 쓰고 같으면 돈이 얼마 됩니까? 굉장한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 하나가 중국 사람들을 내가 10만 명만 끌어와 보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만들면은 오고 맨 처음에 저희가 투자해가지고 한번 정치인들 와서 한번 봐라. 그 다음에 니들이 여기가 오면은 니들이 그 후손들 중에서 이어와가지고 위천을 가서 보고 저도 맨 처음에 생초에 만들어가지고 생초 터면 뒤에 거기에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여기 황산여 선정 가서 묘금주시의 종상에 여기 가서 보고 그 다음에 아니 황석 선생의 유명계 선생이 유희태 선생의 고조보가 황석산성에서 순절하는 어병장이니까 거기 보고 이렇게 올라가니까 곳을 플랜을 짰습니다. 그런데 산청을 죽어도 안 나다고 합니다. 내가 별 아이디어를 내도. 근데 거창에는 거기 가면은 유희대 선생 뭐 유적지 만들고 종산 그 종산이 거기 있고 그다음 황석산성 보고 이러면 강원 코스가 된다는 얘기인데 원대로 놓으면 올 수 있거든요. 자, 그다음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중요해야 될 게 이 한방단지를 만들면은 그냥 막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이게 그 공부를 안 나와. 이거 미래를 보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이 한방단지 성립 조건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첫째 명의가 태어나야 되고 명의가 인수를 펼쳐야 거기 한방단지의 첫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명의가 남긴 역사적 업적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제 처음에 이공희 선생을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그분은 역사적 업적을 남긴 게 없습니다. 자, 유희태 선생님, 유승기 박사님 말씀드렸기 때문에 역사적 업적 많은 걸 남겼습니다. 그러면 질병 태도가 됩니다. 질병에 제일 처음으로 치료한 사람입니다. 유희태 선생은 우리 이 홍역이 조선 중기에, 그러니까 조선 중후기입니다. 그러니까 1600년대 후반에 나타나고 1700년대 이때 했는데 유희태 선생님 활동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 이 맞은편을 유희태 선생님 이전에 제가 다 조사를 했습니다. 동의보험에도 치법이 없어요. 유희태 선생님도 치법이 나옵니다. 그 치법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아까 말한 이영길 선생의 마진기방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산 정혜영 선생의 마가이동 그 치법이 내려갑니다. 유희태 선생 치법이 똑같이 나요. 그 앞에 예를 들어 쓴 것이 없습니다. 한 예가 태열신명단이라는 게 있는데 이 태열신명단이 제가 이게 누가 했는가 조사를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나오질 않아요. 근데 유희태 선생부터 나와. 중국에서 우리나라 동의보감 아무 데도 없습니다. 없는데 유희태 선생 나오고 그 다음에 다른 분이 받아 넘어가고 조선 후기급조입니다. 그거 말고 다른 처방도 뭔데 예를 들어
뭐 상해 황금탕이라든지 하해 황금탕 이런 것들도 다 마가해통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명의의 저서도 있고 치법도 있고 건강관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의의 의학사상, 의학정지 있습니다. 유희태 선생은 의학사상을 남겼습니다. 의학사상을 남긴 걸 정리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남겨서 그게 지금 나온 분이 허준 선생과 유희태 선생 두 분만 이게 의학사상이 냈고, 의학정신이라는 거는 유희태 선생처럼 오도정신을 펼친 사람은 조선에 의학자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명의전설 잘 아시겠죠? 명의전설이 있고, 이거 한 70편 있습니다. 제가 촬영된 걸 이제까지 있으니까. 주변에 약초가 자세히 있는데, 아까 보시다시피 산청에는 약촌 지리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쪽에 제천에서는 거기에 있는 그 산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강서구에는 사실은 약초가 없습니다. 포항에도 없고 경북 경산도 없습니다. 이게 다 될 수 있는 장소를 갖춘 데가 제가 이제 얘기하면 산청이나 그 다음에 거창이나 이거 딱 장소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할 수 있는 우리 대산 임수, 그러니까 힐링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 경치가 좋아야 됩니다. 요거는 여기 왜 이렇게 됐죠? 요거 좀 땡겨 올려줬으면 좋겠네요. 아까 묘소는 보셨고, 이게 동의보감촌에 이 가짜들 묘소들이 이 묘소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희태는 누구인가? 이거는 아까 설명을 했기 때문에 거창과의 인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유희태 유고에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곰은 어린 시절에 위양에서 자랐는데 일찍 심한 아정, 그러니까 숙변을 알아 정세가 미미하지 않다. 어서를 펼쳐보고 칠법으로 지금 고집을 찾았다. 이게 누구냐면 노지엄 선생은 제자입니다. 이분이 듣고 난 얘기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거창 밑전에서 자랐는데 거기서 공부도 보면은 이거 조금 더 올려주십시오. 조금 더 올라가야 되는데 더 올려, 예. 여기 보면은 집안에서 시설을 읽은데 했고, 그 다음에 임시로 살았다 이런 기록들을 다 가지고 그 문집을 누가 줬냐면 사무사는 저는 아저씨께서 조카 내가 가지고 있거라.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도 안 주고 제 금고에 넣어놓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유희태 선생은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 하나 중 우리 하나가 뭐냐면요, 질병을 걸렸을 때 병을 예방을 합니다. 우리가 감기오면 우리 마스크 왜 쓰냐면은 예방하는 거거든요. 유희태 선생의 저서를 보면 다 예방이야. 근데 제가 다른 의사들을 공부해 보면은 예방 얘기가 없습니다. 유희태 선생님은 예방을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뭐 빈민 구제하는 거 이런 거는 의사들이 정말 뭐랄까 도만 밝힙니다. 제가 뭐 조선에 대표적 하는 유학자 의원이 있는데 그분에 대한 글을 뭐라고 하냐면은 도만 밝힌다 이런 게 기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유희태 선생님의 문집에 나오는 얘기를 따르고 다 나눠주는 얘기만 나와 있고 입신양면 포기한 이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산청군에서는 가짜의 명글돼 있고 전혀 안 옵니다. 근데 거창에 해주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 유희태 선생님이 설화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유희태도 있고 유의태도 있습니다. 그럼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화집에 보면 여러 가지 설화집이 많은데 대충 보면은 경상남북도와 충청남북도에 있으면 유희태 선생의 유희태도 있고 유의태도 있습니다. 이제 통칭적 유희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국민문학회에 우리나라에 설화를 가장 많이 찾아온 국가에서 만드는 설화집이 있는데 이게 한국국민문학회입니다. 여기 보면은 원래군 칠곡설화에 보면은 유의태 맞은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의태 맞은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칠곡설화에 이걸 보면은 이게 또 있네. 여기 보면은 이 어서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이 어서가 있고 이 홍진, 마진, 유의태, 마진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누군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설화책에는 유의태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백과사전의 어학사문에는 유의태 맞은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유의태가 써이자 유의태하고 너이자 유의태가 있습니다. 이 너이자인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이 백성들을 위한 뜻다는 일반인을 위한 데 너이자를 쓰지 않았냐 저는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서에만 여기 나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맞으면 요거는 그대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유희태 선생은 참 재미난 거는 민속 노래, 강강술래에 체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강강술래를 하고 조선의 모든 어원들이 이 민속 노래에 체록되어 있는 걸 제가 조사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딱 오직 유희태 선생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명이 화타와 편작이 여기는 하태 편작 보면은 이지만 춘천은 연이어 강강술래, 왕소인들 기부일 강강술래, 하태 편작 유희태도 강강술래. 이게 누가 했냐면은 그 마산 MBC의 전정호 PD께서 1983년 그러니까 제가 유희태 선생님의 발길을 따라가는 그 해에 체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정호 선생을 찾았습니다. MBC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했더니 저한테 이게 있다고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달라 하니까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게 만일 진행까지 이렇게 되면은 거기다가 기증이 될 거예요. 제가 그분한테 허락을 받아가지고 일화 같은 게 있는데 제가 이 내용을 거제에다가 또 줬습니다. 이 발전시키라고. 유희태 선생은 이와 같이 민속 노래도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허준이 산청에서 와가지고 유희태로부터 어학을 배워 나간 걸 한번부터 보겠습니다. 산청문 논청 홈페이지에 가면 이런 말이 납니다. 서저로 태어난 허준은 어린 시절 할머니 고향 사람정대에 와가지고 그곳에서 신인으로 청소받는 유희태 선생은 어서를 배웠다는 설화가 전해지고 있다. 지금 현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게 아니고 옛날에는 뭐를 했냐면은 설화가 있다, 배웠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자꾸 이거 옹금건양을 하니까 지금 이렇게 바꿔놔놨습니다. 자, 허준 선생은 누구냐면은 양천어시에서 1537년에 1615년에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는 허곤인데 1523년에 돌아갔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뭐 비슷한 연대에 돌아간다면은 허준 선생은 1537년이니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14년 후에 허준 선생이 태어났는데 할머니 고향 친정에 만일 산청정대가 맞다면 왔겠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판단을 해보시라고요. 이런 엉터리가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선대는 파지도 있다는 건 다 아시고 또 중요한 거 하나는 이 조선시대는 서자가 이 족보에 안 실린다고 그랬습니다. 산청문에서 자꾸 따진가 서자는 족보에 안 실린다. 진주시 측에서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안 실린데 근데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서자 준 얘기가 있습니다. 조선시대도 서자도 족보에 다 실렸습니다. 근데 산청문에서는 어쨌든 핑계를 대기 위해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잘못된 거는 우리가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허준 선생은 누구일까? 우리 가까운 함양부수를 지낸 김현 선생이 이분은 유명한 분입니다. 한국어 유사를 지은 분인데 이분이 쓰는 글에 보면은 허준은 양희수의 문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자, 양희수는 어디 사람이냐? 경기도 강화도 출신입니다. 근데 강화도 출신인데 생활연돈에서 출생연돈을 말고 몰연돈 죽은 연돈을 나옵니다. 근데 제가 만일 양희수의 후손이라면 산청구에 와가지고 난리가 벌어질 겁니다. 할아버지가 거기에 그런 수모 당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긴 저도 산청구에 하니까 싸움 해가지고 지금 산청군 홈페이지는 유의태는 없습니다. 산청군 홈페이지에 산청이 빛낸 인물에 유의태 올리다가 다 내리고 요새 제가 싸움을 하니까 올려놨습니다. 자, 허준 산청에 왔을까? 아까 말씀드렸죠. 올 수가 없습니다. 산청의 모든 게 다 거짓말입니다. 그럼 허준 선생은 뭐냐? 한양에서 공부했습니다. 허준의 할아버지의, 허준의 아버지 고종사촌이 김봉년이라는 분입니다.
그분의 아들이 누구냐면 김한국 선생인데 창진집을 지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허준 선생은 그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학을 했고, 근데 그분의 도움을 저는 받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내용들이 다 기록으로 나옵니다. 근데 산청문에서는 산청문 내리에 가면은 그 허준 약수터였습니다. 장군 약수 해가지고 허준 약수터였습니다. 왜 이 장군 약수가 있냐면은 지금 금서 화기 그 왕산에 가면은 류의대 약수터가 있습니다. 그 류의대 약수터가 뭐냐면 장군 약수, 장수 약수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유희대 선생님 그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장군의, 우리 시골에 장군 아시죠? 그 장군의 떠가 생축에 내려갔다는 그 설화가 있는 그겁니다. 그걸 따가지고 산청문에서 장군 약수터를 해놨습니다. 이 장군 약수터를 가지고 산청문하고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저하고 짜고 따지니까. 그래서 그분 보고 당신은 그런 화기를 언제부터 아냐 물었대. 산청문에 와서 알았대. 그러면 당신보다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나는 그 5살 때부터 갔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서 가는 거다? 우리 애가 그 동네다. 애가 그 광신이니까 그 시간집 당신도 다 알느냐? 그 강력구 작은 할아버지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다시는 또 장군 약수들을 말을 못하고 제가 약수들 가지고 빨리 바꾸자고 그러면은 아무 얘기를 자기네는 못해요. 저한테는 말을 못해요. 자, 유의태가 이제 허준을 스승으로 태어난 배경이 있습니다. 이 문헌에 처음에 나타난 게 언제냐면 1965년도입니다. 그러면 이 1960년에 누가 썼냐면은 노정호 박사인데, 이분이 제가 만나봤는데 경희대학교 비원장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때 이분이 썼는데 이 내용을 보면 여러 개 되어 있습니다. 이 노정호의 허준 장군이 뭐냐면은 산청지방에 유의태라는 신의가 있었는데 이 유의태가 바로 허준의 어학적 재질과 지식을 키워준 스승이었다는 여러 각도로 부합된 점이 있어 수긍이 간다, 딱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유의태는 어설이 고명하고 박학다지 할 뿐만 아니라 당시 경상도 사람의 뜻인 인사들의 흠모의 대상이 된다 그러는데, 자, 여기는 수긍이 간다 했지 허준 스승이 이다라고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자기만 생각한 거지. 그러면 이 뜻있는 인사는 누구였냐? 유의태 유구에 보면은 대소의 그 관장들이, 그러니까 원근의 대소 관장들이, 그러니까 목민관들이 유의태 선생님을 찾아와가지고 존경한다 이런 말을 쓴 거 있습니다. 그리고 유희대 선생께서는 울주에도 설화가 나오고 장례에도 설화 나오고 경고에도 설화 나오고 많은 설화가 있고 또 있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이 누가 얘기했냐면 좀 이따 나오겠지만은 그 허민 선생이 얘기했는데 이게 유의대로 바꿨습니다. 그러나 68년도에 고려대학교에서 민중문화사 대회에서 그 한국어학사를 발행했습니다. 노정호 박사 공부를 해보니까 유의태가 허준 스승이 아니라, 그래서 산업성진도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할머니 질시 싹 요거 뺐습니다. 빼고 나서 요 책을 여기다가 실었습니다. 앞서 한데 여기서는 허준의 스승은 유의태고 그 다음에 성대지 사람 이걸 넣었다가 뒷부분에 싹 뺐습니다. 이렇게 하고 말았어야 되는데 문제는 드라마 작가가 문제가 됐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여러분이 아시는 소설 도입을 지으신 이현성 씨입니다. 이현성 씨가 이 1975년도에 소설 드라마 집명을 방영을 했습니다. 그때 의뢰를 해가지고 허준 일대기를 봤는데 여기에 보면은 허준 스승 유의태 성경지 사람 구침지에 민영걸굴 동의보험서를 했습니다. 이 구침지에는 유의태 선생께서 합천에 가실 때 어느 마을을 지나가는데 그쪽에 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제게 이제 제 조부님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가는데 저 유의태 온다. 침대에 유의태 온다. 이제 딱을 한 마리 놔놓고 사람들이 이거 침을 넣고 당신 침 자르게 넣어가지고 한번 던져가 내게 하자. 그 얘기가 구침집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봤냐면은 양예수하고 유의태하고의 싸움이, 그러니까 유의태하고 마을 사람들을 하고 그 다음에 남산골 기강 여자들 그 기성들하고 그 마을 사람들 이런 내용을 바뀌져 있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75년도 내가 드라마 집명을 그때 대학 다니고 있을 때 봤는데 무슨 이런 일이 있나 이랬습니다.
이때 무슨 일이 우리 청주에서 일어났냐면은 저희 집에도 편지가 많이 왔습니다. 저희 조부님한테 와서 저희 조부님이 그 편지를 서울에 있는 큰 집에 제 하루에 둘째 하루인데 큰 집에 형님한테로 이제 자기 조부한테 편지를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송정에 그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그 할아버지 집에는 아까 유성기 박사님 말씀드린 대로 그 어서하고 그다음에 저 효행장 정장 미주에 올리는 그 정장문 그리고 문집이 있었는데 그걸 또 책 두 권을 가지고 저 문집하고 그다음에 효행장 같은 것도 책을 가져갔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연생이가 이 드라마 집념이 그 시청이 안 나니까 저 MBC에서 그 도전 가짜를 시켰습니다. 이 도전 가짜가 뭐냐면 소설 동영상을 가지고 보면 상중하가 되어 있으면 세 권입니다. 세 권인데 예, 그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있고 이 소설 동영상 나왔고 자 그 다음에 드라마 허전 나왔고 예. 이거 비교하면은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이 많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발표를 각자 찾아가지고 제가 노정을 찾아가 나섰습니다. 근데 노정을 찾으니까 못 찾았어요. 근데 누가 가르쳤냐? 산청문정 놀고 산청문정에 관광가장 김동환이가 저한테 가르쳐 주더라고 허전 스승을 허전 스승을 만든 노정을 번호를 알려줍니다. 그런 동시에 제가 이진수비도 만나고 KBS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제 책을 지금 보면 다 나와 있는 건데 최왕기도 만나면 못 만나고 이진수를 만나도 못 만나고 이진수를 만났는데 얘기 나고 노정을 만났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유의태를 허준의 스승을 했냐 했더니 가장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기가 그 허준 족보를 보니까 양천호 씨가 할아버지가 경상우 수석가 할머니가 진주시라서 진주 근처에서 허준이 살은 것 같다. 그래서 진주에 있는 허민 선생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분이 합천분입니다. 동의보감을 최초로 보게하는데 이분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허준이 진주 근처에 살 건데 진주 근처에 유명한 의사가 없냐 이렇게 물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산지에 유명한 명의유태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이 진주 근처에 대해서 진주시에 어를자 걸대자 해가지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따졌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거 아니냐 역사 왜곡이다 이런 얘기 몇 가지 하니까 자기가 잘못하다고 했습니다. 오죽하지 못한 점 미안하다고 그러고 역사학자들이 밝게 낼 몫이고 허정유 씨한테 미안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할 얘기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근데 최왕규는 또 자기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 허준 스승 유의되는 백년의 인물이라고 이 책에 나온 얘기들입니다. 자, 제가 이 발표 내용이고 이게 이 책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산청문정이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1995년도 지방자치가 되니까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관광개발이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산청문정에서는 소설 동의보험의 무대 산청하고 산청 추진 뉴홀텔 바탕으로 동의보험좀 만들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얼마 넣냐면 450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문화관광과장 김동환하고 김일고를 만나러 갔는데 그때 아니다 하니까 자기네들이 이와 같이 8가지의 자료를 저한테 제시를 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고 이건 들이다 가짜다 이랬더니 자기네가 노정을 만나러 전화번호를 줘서 아까 말씀 노정을 만났습니다. 자, 그런데 산청문에서 돈을 받으러 하니까 유의태가 산청에 살았던 근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네들이 만든 게 향토사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누구를 만들었냐면은 손성모 씨가 만들었습니다. 건순명과 손성모 씨가 저한테 편지도 보냈고 여기 편지입니다. 이게 저한테 보낸 편지고 그다음에 이 책인데 저한테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산청군수 건순명이가 자기한테 향토사를 써달라 했고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장이 노중호 글과 그 다음에 많은 자료를 줬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썼다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나한테 유희태 선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하면은 동의보험증이 잘 되고 한방은 성지가 될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거기뿐만 아니고 산청문에서 이제 기구 절차한 얘기가 납니다. 이게 2009년도에 산청 한의학
전통 한양문화연구, 산중역국기업 이런 책들을 만들었으면 이 돈이 1억 6,500입니다. 지금 들고 한 7, 8억 되는 돈을 만들어가지고 요 책과 요 책에 나온 거 보면은 유의태 사적이 다 류의태 사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요 책은 유의태 약수들을 류의태로 약수된 내용입니다. 시간 관계상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한번 바꿔놓은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대표적인 거 하나 보면은 우리 거쳐만 보겠습니다. 이 수성대가 유의태가 놀았던 수성대입니까? 류의태가 놀았던 수성대입니까? 이게 유의태 침대는 바인데 류의태 침대는 거예요. 위치 황산 이게 다 바뀌었습니다. 재미나는 거는 요 유의태 서실이 이걸 제가 번역을 해가지고 제가 홈페이지에 올려놨는데 그걸 어떻게 바꿨냐면은 류의태 서실로 바꿔놨습니다. 이 내용을 비교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제가 번역할 때는 이거 우리고 502 우리공인데 제가 50 이렇게 하니까 이걸 그대로 해놨습니다. 여기에 이 반남박씨 제가 좋고 찾아 이렇게 이런 걸 다 류의태 발전을 이렇게 다 바꿨습니다. 이게 산정문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산정을 빛낸 힘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류의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유의태, 이게 경북 성주에서 책된 유의태서를 류의태서로 바꿨습니다. 이 산청, 이 박물관에는 모든 게 역사적인 사진을 하는데 여기 보면은 류의태 이게 사진이 초상화를 올려놨습니다. 산청 도의방 안내판은 뭐 류의태 여기 다 만들어 놨습니다. 자, 가면 보겠습니다. 엄청나게 돈 들었습니다. 신숙주 묘소를 제가 가봤습니다. 신숙주 묘소보다 더 땅이 더 큽니다. 더 잘 해놨습니다. 신숙주가 유명합니까? 가짜 류의태가 하겠습니까? 이게 외관문 보면 다 앙tum인데 책이 있기 때문에 참고로 얻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게 도의관 좀 동상 만들었습니다. 이거 흉물이라고 제가 계속 치우든지 이름을 바꾸든지 요구를 하는 게 이겁니다. 이거 숙무지, 산중문에서 돈 대가지고 숙무지 지나고 있습니다. 가짜한테 숙무지 지는 데입니다. 이 기념비, 이거 다 가짜입니다. 여기에 글 쓴 사람, 이분에 쓴 사람은, 임종찬이는 제 선배고 친구 형이고, 내 이분 형한테 얘기했다고, 이런 거짓말 좀 그만 쓰라고. 자, 신인정 가보겠습니다. 이 산중문에서 이 신인정을 만들었습니다. 원래 이 신인정은 다 류의태로 다 나와 있었는데, 제가 따지니까 여기다가 좀 바꿔놨습니다. 신인은 어서 신의 경지에 도달하는데, 요 내용이 어떻게 됐냐면, 이게 왜 신이 유의되냐면은, 한번 보십시오. 이게 정일영의 아버지 정중훈 선생이 쓴 거 보면, 끊어진 혈명을 일으켜주고, 식지 않은 신을 일으키시는데, 이런 분이 우리가 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산정문에는 태어나지 않은 사람 신이라고 합니다. 해보가 났는데 해보동굴, 이런 가짜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왕산 약수터, 이거 유의태 장군수인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이거 정주에 이거 이정표 만들었습니다. 산중문에는 유의태 상회가 월 한 번에 1,000만원씩 돈을 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약수터, 그리고 이거 다 바꾼 거 그림입니다. 자, 진주유씨 족보 실린가 한번 보겠습니다. 진주유씨는 두 가지 보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봉진주가 토진주입니다. 이봉진주에서는 문화유씨에서 나오는 진상군 유인비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토진주는 제초원의 외제부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토진주 유씨에 가보면 이 유운이 나옵니다. 요 밑에 아무도 없을 거면 여도 없죠. 이게 1760년대, 1983년도까지인데, 진주유씨, 요쪽 2005년도에 이게 해놨어요. 이게 누구냐면은, 류보영이라는 분하고 류골모가 이거 올려놓은 겁니다. 자, 비교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허준의 할머니 친정이 어딜까?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허준은 할머니는 진주시로 산청시라면 정대 출신으로 이 옷을 빼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허준 할머니 친정 족보를 보겠습니다. 이 친정 족보 보니까 자기 조부가 유해고 아버지가 유종윤이고 동생이 남동생이 유세침이고 유홍기입니다. 자, 요 묘소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조부는 청주, 조부는 용인, 아버지와 친정 손자들이 시흥군 섬입니다.